강다니엘은 강다니엘 씨만큼 또 매력이고 저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약간 웃는 눈매 부분은 좀 닮았네. 민상측이 임기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부산 연제구는 어떨까요? 오늘 이성문 연제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민상측이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와 같이 시작을 했다는 평도 많은데요. 어떠세요? 예, 뭐 2018년 7월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3년간 제가 보람있게 달려왔고요. 지나고 보니까 참 3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저희가 연제구에 이전까지 또 해왔던 사업들 계속 이어오면서 또 연제구가 좀 부족했던 그런 사업들을 3년간 저희가 좀 줄기차게 해왔던 것이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좀 생각하기로는 우리 연제구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둬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뭐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뭐 구청이나 어떤 관주도로 흘러가는 그런 사업보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좀 보다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저희가 조금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주로 좀 많이 좀 강점을 그리고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이제 행사, 축제 같은 예, 게 예.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는데 예, 연제구에서도 이제 비대면, 예. 온라인을 통한 축제 같은 예. 것을 잘 흐름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축제를 하나 합니다. 연제 고분군 판타지 축제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축제가 좀 뭐 많이 이렇게 북적북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만 좀 사실은 분위기가 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축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작년에 한번 비대면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또 만든 아이템 콘텐츠를 줌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왔는데요. 사실은 뭐 일반 어떤 아주 뭐 그 구독자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그 유튜브에 비하자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또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식으로 또 축제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예를 겪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또 미흡했던 부분들을 더 좀 보강을 해서 올 가을에도 또 그와 대한 유사한 축제 또는 뭐 그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들도 좀 잘 연계해서 축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잠깐 해주신 부분에 도서관 시설 확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시, 복지공간 확충, 그리고 공용 주차장 확보, 아까 말씀해주신 도서관 시설 확충 등을 올해는 좀 이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제의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연제구가 이제 그 부산의 도심 중심에 있습니다. 연제구가 이제 행정적으로 부산시청이 이전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연제구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서 약간 좀 사실 확장성이 충분치 못한 그런 점도 있고 또 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녹지 공간이 16개 구군 중에 거의 15위, 16위 그 정도가 돼서 참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완하자 해서 제가 공원화 용역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실제 도심지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나무를 심거나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자투리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또
뭐 고정고착화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약간 숲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시설들을 많이 구축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일단 해서 결과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 또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향후 앞으로도 사실 이게 제 임기 내에 지금 현재 정해진 임기 내에 다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각 한 동에 하나의 도서관을 갖자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중급 정도 되는 거점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이 지금 연재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 도서관의 규모에 준하는 도서관을 그 거제동 권역에도 제가 하나 구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제동 권역에도 지금 현재 그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고 해서 아마 좀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연제구에서 도시형 농업 스마트팜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자랑할 법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사항들을 공동의 주제로 또 일렬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도시 농업도 어떻게 보면 좀 뭐 반전과 같은 거죠. 도심지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 농업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데 요즘 이것도 굉장히 아주 핫 이슈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도시 농업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보통 농업이라 생각하면 텃밭 그리고 넓은 대지가 있어야 거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최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어떤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분야도 저희가 타구보다 잘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인 경상대학교 쪽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또 그제 해마 지역 쪽에 보면 또 레일팜이라고 해서 그 철도 부지에 있는 곳에서도 저희가 그 도시 농업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처음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디디는 건데 이것이 또 다른 지역에 많은 또 우수 사례로 또 모범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복지사각지대 지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복지 분야도 그렇죠. 지금 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체 쓰는 예산의 한 60% 이상이 사실은 복지 예산이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복지가 이제 필요한데 과연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 예산이 사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보통 동이나 아니면 동의 그 단체원분들, 통장님들 통해서 그리고 또 동의 그 사회복지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그 대상자 발굴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식의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우리 연제구 지역의 하나하나의 부분들의 골목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복지 수요가 필요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색깔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좀 빨간 부분, 뭐 여기는 훨씬 더 좀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쪽을 좀 더 저희가 중점해서 관리를 하고 또 발굴하는데 신경을 쓴다면 사각지대 없이 보다 또 촘촘한 저희가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이게 뭐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 지도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또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에 지금 대규모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죠. 거제 2구역 가보셨습니까? 예, 뭐 자주 가죠. 네. 지금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도 있고요. 사실 긍정보다는 부정의 여론도 사실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그 점은 사실은 뭐 제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공사가 돼 있는 현장을 아예 뭐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이런 서로 문제가 없이 공사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사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변에 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개성요고 쪽에 건물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 공사 중단을 하고 안전진단을 좀 하도록 저희가 많이 막았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뭐 거성중학교라든지 거제예중이라든지 이곳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어떤 학습권이라든지 보행에 대한 문제들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학교 측하고 또 시공사 그리고 조합 측하고 계속적인 저희가 좀 관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 이제 뭐 9월 달부터 또 계약을 이제 지금 벌써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이제 거제 2구역이 또 어쨌든 아파트 단지화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좀 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제구 하면 또 온천천 또 수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온천천 구역이 연제구 동네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구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네, 김우룡 동네구청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온천천 수질 개선에 관련해서는 연제구와 공조를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연제구 입장은 좀 어떠세요? 이 온천천 수질 개선과 노력하는 부분도 계실 거지만 동네구와 이런 협조 같은 부분 하고 계신가요? 이게 뭐 크게 이제 언론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취임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가 옛날에 동래구의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온천천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 개 구청의 구청장님들끼리 매달 이 좀 뭐 저녁 회동을 합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그 온천천과 관련한 문제를 3구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원래 이 온천천 유지 용수를 뿜어내는 시설이 금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금정구에 있는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지역적으로 있다 보니까 금정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 요금이나 시설 비용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 3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온천천 뭐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시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주장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금정구의 이제 펌프도 낡았던 것들이 이제 좀 새로 바뀌고, 또 유지용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전기 요금도 시에서 좀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얻었고요. 네, 오늘 10여 개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신 기자분들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10여 개 언론사 기자님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혹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외에 혹시 연제구 이것만은 더 자랑하고 싶다, 이걸 왜 안 물어주지 한 거 있으세요? 아까 조금 말은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연제 만화도서관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아이템이 많지는 않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기반을 좀 구축하자라는 큰 그림 차원인데, 단순히 그냥 평범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보다 좀 특색 있는 내용물을 한번 더 씌워보자라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이제 만화라는 아이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에 한번 가져와서 써보셨는데 굉장히 참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부산이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옛날에 이제 피란 수도가 되다 보니까 한국 이렇게 현대 만화가 역사가 사실 부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 기간에 이렇게 와서 사실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 보니까 막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만화가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만화로 퍼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만화가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웹툰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한국 K 웹툰이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에 사람들이 아니면 보통 분들이 만화 약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좀 비중을 낮춰서
별로 무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지 예, 말아야 예. 근데 저는 사실 만화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만화 웹툰이라는 것이 앞으로 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도 쓰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어서 저희가 만화를 가지고 한번 이 전폭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만화만으로 오로지 구성이 되는 큰 도서관을 하나 좀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네, 브릿지 형제 도남성 기자입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우룡 동네 구청장은 1993년생인데 젊은 구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성문 구청장님은 출생연도를 찾아보니까 74년생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왜 젊은 분이 젊은 구청장이다 이렇게 어필은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그와 연계해서 염색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두 가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마 예상 답변을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제 생물학적인 나이 자체로서 젊다는 얘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생물학적 나이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젊은 마인드.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말에서의 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좋은 것이고 나이 들면 좀 젊음에 비해서 안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젊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많이 좀 얘기가 되어서 저는 사실 젊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김우룡 구청장님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 굉장히 아주 활달하게 나이는 비록 이렇지만 이 움직임이나 활동이 굉장히 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젊음이 있는데 아까 이제 머리 염색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염색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 많이 하시고 머리를 깎으러 갈 때마다 제가 그 미용사분한테 염색을 할까요 어쩔까요 하는데 아직은 그냥 둘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하고 또 조금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는 이게 나이에 대한 좀 어떤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좀 모셔야 되는 분,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까지만 이게 새까맣다 이러면 그런 얘기하죠. 새까맣게 젊은 놈이 구청장 하네 이렇게 하시기도 해서 약간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염색을 안 하는데 그건 2차적인 얘기고요. 1차적으로는 사실 염색을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또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연계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좀 계속해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구청장님 처음에 이제 나오셨을 때 그 홍보 포스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보고 일정 부분 공감한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그 원어원의 강다니엘을 닮았다. 혹시 그 본인이 소문 내고 다니신 건지? 아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제가 결코 한 게 아니고 제가 한창 막 선거운동 하고 있을 즈음에 제 페이스북으로 어떤 분이 그 선거 벽보가 선거 공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누가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강다니엘 닮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이제 어디 네이트판인가요? 거기 올렸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저를 좀 염려해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솔직히 이제 제가 그 강다니엘 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강다니엘이 누군지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냥 퍼지는데 저도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외로 약간 좀 부정적인 댓글보다는 나름 또 닮았다고 볼만한 소재가 있네 이렇게 해서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나름대로 제 이미지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사진이 딱 그 선거 느낌 나게 찍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은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약간 웃는 눈매 부분은 좀 닮았네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잘 들어갔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강다니엘 씨만큼 또 매력 있고 저 나름대로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면 보강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강다니엘 씨의 뭐 영도구 홍보대사에서 참 아쉽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연제구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도 팬입니다. 현재 원정 오방상권의 르네상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받아왔는데, 일단 오방상권이라는 말로 대표가 됩니다만, 거기에 보행 환경 개선, 전선 지중화, 그다음에 상권 르네상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은 연산 교차로 인근에 있는 그 특정 지역의 어떤 시설 개선, 그리고 또 상권의 활성화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나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상권 그 맛거리 활성화 사업을 제가 지금 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가 재단이 사전에 미리 아주 좋은 인력과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것을 제가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 경제과 담당자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사실 이 사업을 상권 활성화 재단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단순히 4개년, 5개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냥 껍데기만, 또 인프라, 소위 말하는 기반만 구축을 해놓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지역이 좀 융성하게, 상권이 이렇게 계속 융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또 행사나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횡령 내용을 보니 2016년도 19년도까지 했는데 청소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안 한다는, 복지 신경 안 쓴다는, 임용직원을 만들어서 횡령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도 확정 판결 이후에 모든 걸 결정해요. 그때까지는 계속 기업체가 의뢰해서 이렇게 자원순환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변명이면 변명이고 또 해명이면 해명인데,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 공급 독점인 것 같아요. 청소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 청소 노동자, 그리고 청소하는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사실은 구청에서 다 저희 정직원, 또 공무직, 또는 기간제, 이런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면 구의 재정상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전국 어느 지자체도 이 청소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다 이렇게 업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쓰레기 폐기물을 관리하는, 처리하는 이 업체라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 중에 또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또 가급적이면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몇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법상으로도 사실 원래는 입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폐기물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게 경쟁 입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수의 계약을 쭉 해왔던 것인데, 통상 수의 계약 얘기를 하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적어도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수의 계약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횡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판에 또 회부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 그럼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니까 끊어버리고 다른 데를 구하자. 근데 다른 데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폐기물 수거를 안 해버리면 하루 이틀만 지금 수거를 안 해도 사실은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좀 골치는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덮어두고 다음에도 업체 선정을 할 때 여기를 그대로 갈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다시 폐기물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업체는 선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연재 국민 여러분,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 달성되지 않은 그런 공약 사항들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연재구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또 장래 플랜을 저희도 같이 아울러 생각을 해서 우리 연재구가 보다 더 또 살기 좋고 또 품격이 있고 서로 이렇게 어느 누군가만 좋은 곳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또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슬로건처럼요, 품격 있는 도시, 이 연제구를 만들기 위한 이성문 구청장의 노력,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힘내시고요.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